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105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개념이란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념이란 말 우리가 따져보면 상당히 많이 씁니다. 많이 쓰는데 이 개념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사전에서 정의한 것과는 보다는 훨씬 좀 의미가 폭넓게 쓰여지고 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정말 개념이라는 것이 사전에서 하는 정의하고는 좀 다르다. 저도 이 개념이란 말을 한자로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정답을 좀 내리기 힘듭니다. 여러 가지 설명이 좀 중구난방이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좀 곰곰이 같이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개념에 대하여 제가 인터넷을 좀 찾아보니까 개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폭이 넓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초등 수학에서 정확한 개념을 이해해서 5학년 수학을 잘하는 법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선전 문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초등학교 수학에서의 어떤 개념을 잘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죠. 그때 그게 무엇을 잘 잡아야 된다는 얘기냐, 그리고 정확한 개념, 그리고 아파트 같은 데서 전용 면적과 공급 면적의 차이와 개념을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이럴 때도 개념을 써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개념 없는 사람, 특히 또 개념이 있는 연예인, 개념이 없는 연예인, 이런 거 특히 우리나라 실정에서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념 없는 부모이고 싶지 않았어. 또 개념 있는 청년 응원하고 싶네요. 여러 가지 개념이 좀 폭넓게 쓰인다. 그러면 사전에서 정의하는 개념과 실생활에서 쓰는 개념이 어떻게 되고, 또 정확한 사전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가, 개념이란 낱말에 대한 뜻을. 그래서 개념에 대한 개념을 좀 알아야 된다. 개념이 무슨 말인지 그 개념을 좀 알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자로 개념을 살펴보니 대개의 개입니다. 대개. 그리고 평밀의 개다. 그리고 염은 생각할 염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 글자 그대로 하는 것이 가장 쉬운 하나의 이 뜻의 정리다. 대충 하는 생각, 대충 계략적인 생각이 개념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한 어떤 정의인 것 같아요. 자, 우선 대개의 개는 평밀의 개라고도 한다. 평밀이라는 게 이런 것이에요. 요즘은 잘 볼 수 없습니다만 되나 이렇게 보면 쌀을 이렇게 고봉으로 이렇게 쌓았다가 이것을 가지고 쫙 밀지요. 이것이 평밀하다. 이것을 뜻하는 것이 개다 이것이에요. 발음은 이미 기자에서 왔다. 글자가 좀 복잡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생각할 염이다. 염은 생각한다. 보통 글쎄요, 옛날 사람이 머리에서 생각하는 걸로 생각했는지 아니면 마음에서 생각한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음이 있다. 마음심이 있다. 마음에서 아마 생각한다고 본 것 같아요. 생각한다는 것은 마음 속에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금이다. 이제 금. 이제 금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면 옛 글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것이 입을 뜻한 입구자를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것이다. 아래 위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어떤 그릇의 마개를 뜻한다. 그릇 위에서 이렇게 딱 막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막았다 해서 이제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금은 이것과 좀 통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모양. 뭔가 뚜껑으로 구멍을 막은 생각이다. 막으면 안에 있는 것은 그대로 있죠. 그래서 마음을 막았다. 그러면 생각이 안에 머무르고 있다. 그래서 생각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 저는 그 해석이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념이라는 것은 대략적인, 계략적인, 그런 생각이다. 그것이 개념이다. 이 글자가 기본적으로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국어사전을 보니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제가 두 개만 가지고 왔습니다. 일반적인 설명과 또 철학에서 얘기하는 설명이다. 일반적인 것은 어떤 사물에 대한 일반적인 뜻이나 내용이다. 일반적인 뜻. 특별한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게 본다. 그런 것을 개념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예문을 보니 영희는 너무 어려서 아직 돈에 대한 개념이 없다. 돈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돈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데 그 내용이 뭔지, 그 뜻이 정확히 뭔지 아직 어려서 모른다. 또 정보화라는 개념을 이해한다. 정보화라는 어떤 낱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어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이제 개념이다. 그리고 사회의 급속한 변모는 가족의 개념도 변하게 하였다. 사회가 급속히 변하다 보니까
이 가족이라는 게 원래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그 뜻에서 이 가족의 뜻이 좀 변했다. 막 그렇게 되겠죠. 그것이 이제 개념이다. 걔는 대개 그렇다.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내용이다. 그것이 개념의 글자 그대로의 뜻이면서 여기에서 그렇게 풀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학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의 사물을 나타내는 여러 관념, 어떤 사물을 두고 여러 생각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속에서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요소를 추출하고 종합하여 얻은 관념이다. 뭐 어렵습니다. 철학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개념을 규정한다라는 것은 어떤 사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념이 있는데, 생각이 있는데,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것을 이렇게 끄집어내어서 어떤 정리한 것, 그것이 이제 개념이다. 그래서 그 개념을 뭔가 규정을 해야 된다. 뭔가 할 때. 또 이 책은 칸트 철학의 주요 개념을 쉽게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설명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글자 그대로 보면 위의 것이다. 그러면서도 공통적인 것이 일반적인 것이다. 특수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도 일반적인 것이다. 라는데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 사전 같은 것을 검색해 보니 개념과 비슷한 말은 관념이라는 게 있다. 의식이라는 것이 있다. 인식, 지식 또는 영어로 콘셉트, 이것이 개념이다. 근데 이 개념이란 말은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근대에 들어와서 일본에서 번역한 말인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영어로 치면 컨셉트, 독일의 말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기에 대응하는 용어로 번역한 것이다. 서주라는 사람이 번역했다. 니시 아만네라는 사람이 많은 근대 학술 용어 같은 것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컨셉을 개념으로 번역했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컨셉이라는 것에는 철학적 의미의 개념, 앞에서 봤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어떤 구상, 생각하는 것, 또 어떤 구도, 어떻게 짜야 되겠다, 어떤 테마를 할 거냐, 이러한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념을 앞에서 비슷한 말로는 관념이다, 의식이다, 인식이다, 지식이다, 콘셉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에 제가 예를 든 몇 개의 이제 이걸 보면 개념이 없는 사람, 그런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그렇죠? 저 친구 개념이 없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개념이 있는 연예인, 개념이 없는 연예인, 이런 것도 쓰고, 또 개념 없는 부모, 개념이 있는 청년. 자, 여기에서 각각 개념을 다른 말로 이렇게 대체를 하고 싶은데, 무엇으로 대체하는 게 좋은가? 예를 들어서 개념 없는 사람이다. 상식이 없다고 볼 수 있느냐? 의식이 없다고 볼 수 있느냐? 이념이 없다고 볼 수 있느냐? 사상, 역사 인식, 어떤 도덕성, 여기에 각각 어느 것이 가장 정확하게 들어갈까? 이렇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념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사전에도 올라와 있습니다만, 사람이 어떤 생각이나 언행 따위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네, 이치에 맞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좀, 개별적으로 보면 도리에 맞지 않는다. 좀 크게 보면 이치에 맞지 않는다. 저놈은 아무 곳에나 침을 뱉을 정도로 개념이 없다.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러한 개념이 없다는 사전에도 올라왔는 이러한 뜻이 자 여기에 그대로 적용이 될 거냐. 개념 없는 사람. 물론 그대로 적용이 되겠지만은 또 지금 우리 사회가 상당히 어떤 이념적인 갈등들이 많다 보니까 이 개념이 없다라는 것이 상식이 없다. 이것은 이것과 비슷합니다. 밑에 나온 개념과.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의식이 없다. 뭔가 의식이 없다. 또 이념이 없다. 사상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역사인식이 올바르지 않다. 도덕성이라든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로. 그렇죠? 그리고 개념이 있는 연예인, 개념이 없는 연예인. 이때 정말 개념이 있는 연예인이 맞는지 없는 연예인이 맞는지 연예인들이 꼭 개념이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의식 그냥 안다는 의식이 아니라 어떤 이점이다. 그렇죠? 그 이념, 사상 이런 그리고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특정 방향의 이념 이런 사상, 의식 이런 것이 좀 많이 논의가 되죠. 어쨌든 여기에서 개념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리고 부모로서 개념이 있느냐 없느냐 라는 또 일반 상식선에서의 부모의 역할이냐 아니면 좀 다른 어떤 측면이 있느냐 그런 것도 의문이 됩니다. 개념 있는 청년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얘기되는
개념이 있다 없다고 할 때는 아까 사전에서 본 것과 같은 그 해석만으로는 너무 단순하다 이렇게 되겠죠. 어떤 사물에 대한 일반적인 뜻이나 내용 이것으로 다 이렇게 커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낱말로서 지금 통용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개념이라는 말을 좀 정리를 해보면 아까 사전에서 살펴본 것은 일반적인 지시다. 이 개라는 게 대략적이다 그런 뜻이네요. 그래서 일반적인 생각, 지식이다. 그리고 보편이라는 것도 일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좀 추상적이라는 것은 아주 세밀한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대체적인 그런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파생되는 것은 이제 좀 별도의 문제다. 이렇게 되고, 비슷한 말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의식이다, 인식이다, 지식이다, 이런 식으로 다시 바꿔 놓을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 많은 용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개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대개, 대충, 대강, 대략,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물론 이제 평밀이라는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서 절개다, 절조다 할 때도 쓰고, 어떤 풍채다, 또 느낀다, 여러 가지 쓰고 있습니다만, 오늘의 개념과 관련해서는 이 대개, 대강, 대략이 기본 뜻을 이루는 그런 글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개라는 뜻으로 쓰이는 이 개가 들어가는 낱말들을 좀 찾아보니 어떤 개요. 자, 개요가 무엇이냐 할 때 대강의 요점이 뭐냐. 예, 아주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대강의 요점이 뭐냐. 개론이다. 학교에서 건축학 개론, 영화도 있었습니다만 내용을 대강 추려서 서술을 하는 것이 개론이다. 그렇죠? 문학 개론이다 할 때 총론이 있고 이제 강론이 있다. 그렇죠? 각각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 개론과 좀 반대다. 전부 대강이란다. 대강, 대개. 개괄적이다 할 때는 중요한 내용이나 줄거리를 대강 추려서 낸다. 대강, 괄이라는 것은 묶는다는 뜻이에요. 묶는다. 괄호한다 할 때 호로 묶는 것을 괄호라고 하죠. 개괄이다. 개관이다. 볼관자. 대충 보는 것이 개관이다. 대강 보는 것. 전체적으로 또 본다든지. 개설이다. 줄거리만 잡아 대강 설명하는 것이 개설이다. 이런 건 대부분 대개라는 뜻이다. 그리고 오늘 얘기한 개념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이런 것이다. 어떤 내체적인 어떤 생각이다. 일반적인 생각이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상식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산을 한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계산. 어림잡아 대략 계산하는 것을 계산이다. 우선은 크게 뭉뚱그려서 대략 계산하고 나중에 정산하자 할 때 계산이다. 이렇게 되겠죠. 네, 오늘 개념이란 낱말을 찾아보았는데 사전으로는 일반적인 또는 어떤 대체적인 그러한 생각이나 지식 또는 그것은 일종으로 보면 상식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실제 우리가 용법으로 쓸 때는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이 낱말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해가 잘 안 되는 어떤 개념이 있느냐 없느냐 할 때 특히 그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데서는 우리를 좀 머리를 복잡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래서 개념이 무엇일까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인데 나는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